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어렸을 때 사이트 회원 가입 시 종종 성인처럼 보이려고 생년월일을 더 이전으로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주로 그랬는데 주로 5살 정도 더 많게 설정했습니다. 그 정도면 딱 19세가 되지요. 왜 그랬냐고 물으신다면 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73년생을 제명했습니다. 한동훈 측은 딱 5살 위인 동명이인 68년생 한동훈이 작성한 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동명이인 한동훈도 한동훈 가족과 IP를 공유했고 전화번호, 선거구 정보 대조 결과 명의자가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생년월일만 다를 뿐 IP, 전번, 선거구 등 나머지 정보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정보에 본인 생년월일을 68년생으로 적은 걸까요? 근데 왜 하필 5살? 사춘기 시절 버릇이 아직도. 자, 국힘에서 내쫓겨난 한동훈이 맞닥뜨릴 공포는 이것이 아닐까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너무 2차 특검을 그냥 일반적인 특검 그냥 다루듯이. 이 물건 다 팔고 떨이 남은 거 이거 잔챙이 어떻게 정리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법안이. 그런데 지금이 딱 그래서 제가 새로 이제 발의를 다시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그 10대 의혹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수사 대상을 일일이 다 못 박아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수사 대상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도록 아예 딱딱 집어 넣어 주는 거죠. 구체화해서 명료하고 이 수사관이 하이에나처럼 파고드는 뿌리를 파고들다 보면 상황이 연결돼 있고. 네. 그게 저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한덕수가 사실은 괴뢰 정권 하수인 되려고 했던 거예요. 맞아. 한한 공동 정부. 네. 박수, 그게 박수, 박수. 대사한테 박수, 물어봤잖아요. 박수. 미국 대사가 하라고. 저기 공동 정부라는 게 니네 다 연결된 헌법에 거죠. 없잖아.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 여전히 한 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게 프로젝트야. 그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 대선 직전에 네. 김문수 날려버리고 새벽에 그렇죠. 네. 한독수로 바꿨을 때는 자기들이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것도 다 연결된 거지. 네. 최강욱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뭐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를 정치적 자산으로 유일한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꿈꾸겠다라고 나름의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한동훈이가 벌였던 모습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계엄이 그 국회의 의결로 해제된 이후에 그 마치 지가 정권 인수를 받아가지고 뭐 공동정부를 운영할 것처럼 한덕수하고 둘이 서가지고 그런 장면을 또 보인 적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위헌적인 행동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국민들이 누가 저런 권한을 예, 주냐라고 누가 너한테 그걸 하라고 한 말을 많이 그랬냐는.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헌법을 무시하고 본인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는데 그 탄핵과 관련해서도 윤석열의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처음에 반대했잖아요. 그게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본인을 총살시키려고 했다는 게 알려지니까 그때서 태도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잊었을 걸로 기대하고 잊어달라고 기대하는 모습인데 2차 특검이 한동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먼저 윤리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윤리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동훈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제명은 또 다른 계엄이다. 재심은 신청하지 않겠다.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발언합니다. 이러니 한동훈은 정치를 할 감이 아니지요. 장동혁에게 바로 반격의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은 해명도 못하고 제명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에게 불리해지는 것이니 이제 한동훈의 제명은 빼박이 되었습니다. 윤석열과 별다를 게 없을 한동훈은 윤석열의 말로를 보고도 깨닫는 게 없는 것일까요? 정광훈이 구속되기 전 했던 발언이 법대 2학년이 되면 다 아는 국민저항권도 모르냐였습니다. 전한길도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는데 쥐기한 판사의 선고가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것이다. 법과 양심에 따르면 당연히 공소기각, 무죄가 선고될 건데 만약 회유와 압박에 넘어가서 삐뚤어진 재판을 한다면 전 국민이 저항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작사가 김영수는 국민저항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헌법상 국민저항권의 본질은 대국가적 방어권에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국민의 방어권, 국가 권력이 헌법 질서를 파괴할 때 국민이 직접 나서서 권력에 저항할 권리, 헌법 제37조 1항, 법률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도 권력의 민주질서 파괴 책동을 도저히 분사할 수 없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폭력까지도 용인하는 대국가적 저항권을 의미한다. 우린 이미 역사에서 보았다.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의 국민저항권의 실체를 4.19 혁명, 5.18 광주민중항쟁, 60 민주화항쟁, 따라서 툭하면 국민저항권을 리베단 채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권력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 세력을 법률로 심판하려는 헌법기관들을 향해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장은 그 저항의 대상을 잘못 짚은 것은 물론 저항의 권리 행사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아무런 법률적 효과 없는 선동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에 오르는 헌법의 규범을 마치 성경 해석하듯이 하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사유 방식에서 기인한다. 그렇게 왜곡된 인식들은 역사적으로 소수의 추종자를 낳을 수는 있으나 결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사회적 공의에 보편적 합리성에는 미치지 못하여 국민 다수의 공감과 이해를 결집해낼 수가 없다. 마치 내란 재판에 장황한 변론들이 진압당한 반동사에 꺼져가는 불씨에 불과하듯.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